오늘장 어떤 이슈가 변수가 될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장 이슈가 될 재료를 미리 주목해본다. 화요일 두 분과 함께 보죠.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경 부장,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우경 부장님 갖고 오신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삼성 AI 포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2023년 삼성 AI 포럼이 열리는데, 제가 AI 포럼을 갖고 온 이유는 저희가 AI 포럼에 대한 내용을 딱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그 증시 상황에서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 군이라고 한다면은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빠르게 좀 반등해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의 한 축인 인공지능 섹터에서 각 기업들이 지금 개발자 회의라든가 포럼을 통해 가지고 AI 반도체에 대한 역량,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역량들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좀 속속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뭐 전일에는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첫 개발자 대회를 열어가지고 GPT-4 터보를 좀 공개를 했는데, 이전 버전보다 최신 정보가 좀 반영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제 성능은 높아지고 이제 가격을 낮췄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이제 플랫폼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삼성 AI 포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그 10시부터 5시 20분 정도까지 한 10시간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를 이제 초청을 해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AI와 컴퓨터공학 기술을 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로 이제 7번째를 좀 맞이했고, 주제가 이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초거대 AI인데, 이제 AI 분야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중점을 둬야 될 분야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최적에 대한 조합을 하는 것을 가장 큰 중점적으로 좀 사항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텍스트에 대한 인공지능이 가장 활발한데, 전일 이제 GPT에서도 밝혔듯이 이미지 분석이라든가 텍스트 음성 변환에 대한 기술들을 더욱더 AI 모델에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삼성 AI 포럼도 초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산업 현장이라든가 금융, 의료, 뭐 다양한 그런 그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포럼들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들이 크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직접적으로 이런 포럼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를 강화하고 차세대 AI 반도체에 대한 역량들을 강화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우리나라로 섹터를 보면은 크게 반도체 분야, 인공지능 분야가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밤사이에 오픈 AI도 최신 AI 모델 GPT-4 터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에서 지켜봐야 할 이슈라든지 기업이 있을까요? 예, 국내 그 전일 뭐 시간에서도 소폭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크게는 뭐 솔트룩스가 좀 강한 강세를 좀 보였고, 이제 좀 이따 소개시켜드릴 셀바스 AI도 지금 뭐 지속적인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트룩스, 셀바스 AI 네.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리 박우경 부장님 AI 섹터 좀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좀 네. 어렵긴 한데 이화진 과장님 오늘 네. 주목하고 계신 섹터 어떤 겁니까? 네, 일단 중국 소비재 쪽이고요.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했던 뭐 호텔신라나 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이제 화장품 종목단에는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8월달에 열리고 나서 이후부터 3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일단은 뭐 면세점이나 뭐 백화점 이쪽에 대한 구매력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부진했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2019년 대비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국 관광객이 유입됐던 이제 회복률이 한 60%에서 70% 빠르게 지금 회복하는 흐름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아직 3분기 실적이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특히 중저가에 대한 구매력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던 점. 그만큼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를 겪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중저가나 아니면 세금 한도 시스템, 실제적으로 6월 달에 이제 중국 관광객이 대비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는 이제 1인당 한도를 크게 줄였었기 때문에 그만큼 환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면은 이번 3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니면은 중소화장품이나 세금 환급 시스템 이쪽에 대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물론 내년 1월 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면세점 즉시 한도를 이제 상향시키는 제도가 아마 조만간 또 새롭게 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슈 모멘텀까지 좀 같이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국 소비 시장도 회복 추세에 있고 한국 중저가 브랜드들에 대한 해외 수요도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또 11월 11일이면 중국 광군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빼빼로데이인데. 그렇죠. 광군제. 우리는 빼빼로데이, 중국은 광군제. 중국 소비 업계와 관련해서 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들도 한번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일단 항상 이게 4월 달에 또 국경전 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 이제 11월 달 강군제에서도 실제로 화장품 구매나 이런 부분들이 20위 안에 아직 우리나라 화장품은 없습니다. 물론 오히려 그게 긍정적으로 또 봐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최근에 에스티로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쇼크가 좀 나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겠지만 코스RX를 이제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서 북미 쪽에 대한 시장을 좀 더 영역을 확대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 소비재에 대한 이제 굉장히 매출 비중이 컸었던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은 점차적으로 탈중국화된 회사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좀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해외 관광객도 좀 증가 추세가 확실하죠. 네, 확실히 중국인 관광객도 중요하기는 한데 최근에 명동이나 아니면 제주도를 보더라도 이제 중국인이 아닌 다른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했다는 걸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 관광객에 대한 매출 속도는 조금씩은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지개를 켠다. 중국 소비재냐, 오픈 AI의 또 다른 신작 공개, AI 관련주냐, 중국 소비재 vs AI 관련주, 마지막 주목해봐야 할 기업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 박우영 부장님 사실 지난주 가지고 오셨던 로봇주 안에서 언급해 주셨던 감속기, 협동 로봇 다 잘 네. 갔거든요. 네, 오늘은 AI 관련주 네. 안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AI 종목들은 가장 크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언어를 갖고 있는 텍스트가 가장 기반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 게 이미지, 그 다음에 영상, 음성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의 가장 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 독자적인 이제 음성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음성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특히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서 조서 작성할 때 경찰청 쪽에 이런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 녹취 솔루션으로 좀 제공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컨택 센터 솔루션을 좀 제공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보편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내에서 음성 인식에 대한 그 필요성들이 더욱더 좀 강화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다음으로는 음성 분야가 가장 고도화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셀바스 AI를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셀바스 AI. 우리 이화진 과장님, 네. 이제 주목하고 계신 중국 소비재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 추천하십니까? 일단 글로벌 텍스풀이고요. 최근에 이제 8월달 단체 관계 유입 계획이 나와서부터는 주가가 급등했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던 흐름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월 매출액이 대략 한 14억에서 25억 정도 나왔었고, 이제 6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계속 월간 매출이 한 4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게 10월달부터 숫자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달부터 한 60억 정도로 월간 매출 평균 매출이 올라왔던 흐름이 나왔었고, 지난주에도 글로벌 텍스프리 누군가 추천을 하셨었는데 네. 요즘 추천하신 분들이 많네요. 네, 확실히 이제 숫자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보이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동안 이제 중국인 같은 경우는 모바일 페이가 사용하는 빈도가 거의 한 80% 비중이 되는데, 실제로 명동이나 이제 제주도 쪽은 이런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이런 환경 자체가 좀 뒤바뀌고 있다는 측면이 그만큼 중국인들이 만약에 이거를 구매를 하게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환급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중국 관광객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난주에 특히 중국 쪽, 제주도 쪽에 전세기가 이제 한 6년 만에 이제 재개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호텔이나 이제 아니면은 백화점,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과 좀 독자적으로 사업자를 같이 MOU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소비에 대한 구매 패턴 자체가 백화점이나 면세점이 아니라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 쪽으로 많이 몰렸다는 이제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소형 화장품의 구매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그 세금 환급 시스템 자체가 이번 글로벌 텍스프리 실적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미 시장에서 한번 빠졌던 거는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4분기 자체는 이미 10월 달 데이터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거는 충분히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인 관광객들 뭐 예년만큼 돈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관광 패턴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뭐 체험형으로 좀 바뀌고 뭐 돈 떨어진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요게 글로벌 텍스프리에 이제 뭐 긍정적인 영향을 이제 관광객이 유입이 되면 미치겠지만 그 1인당 매출이 좀 줄어드는 부분은 좀 부정적인 요인 아닐까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항상 데이터가 2019년과 데이터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때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는 또 그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로는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3분기 때도 역대급 실적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물론 이 회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나 프랑스 쪽에도 법인이 있고 특히 태국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게 수기적으로 이제 환급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쪽 스페인과 태국 쪽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해외에 대한 외형 성장까지 좀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가장 모멘텀이 가장 좀 깔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해 주셨고요. 박우경 부장님께는 질문을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낙폭과대 성장주를 좀 주목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난주 로봇주를 언급해 주신 만큼 뭐 AI, 로봇 섹터를 주목하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슈메이커 시간에 그 누구도 2차 전지 섹터를 갖고 오신 분이 없으셨거든요. 전날의 2차 전지 급등을 보고 뭐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2차 전지주들의 반등 지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저가는 확실히 나왔다. 바닥은 잡았다. 네, 바닥은 확실히 잡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이제 각 배별 모멘텀으로 좀 움직일 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일 코스닥 1, 2위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5위 내외에서 한 종목을 빼고도 25%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하게 대체적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희가 너무 섣불리 뭐 매도하기보다는 네. 급격히 오른 거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은 있겠으나 저희가 생각했던 과거의 가격으로는 가기는 힘들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좀 안심이 되는데 일단 오늘 두 분이 갖고 오신 섹터는 AI 관련주와 중국 소비재입니다. 매일 마무리는 오늘장 이 이슈가 조금 더 시장을 주도할 것 같다. 앵커의 선택으로 마무리 지어보고 있는데 저는 중국 소비재 쪽에 조금 마음이 기울더라고요. 네. 조재기 랭커님은요? 저는 AI 쪽에 조금 더 끌립니다. 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뭐 특별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소비재 AI 관련 종목들 오늘 다 개장 동시에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우경 부장님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